그냥 민주당이 싫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좋아요 라고 말하지 그랬어. 형이 진짜 니들이 패미 때문에 민주당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 그냥 국민의힘이 좋아요. 우리는 토착 외구 세력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유, 형도 깜빡 속았어.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준석의 반패미는 코스프레였나 이야기입니다. 자,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반패미 전사,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패미들을 후드려 패면서 20, 30대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 이거는 반패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패미 활동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그것도 본인이 공정과 경쟁을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그 어떤 경쟁도 없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뜬금없이 황보승이라는 여자를 임명을 했다.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황보승이라는 여자는 수석 대변인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반패미? 성급한 해석이다. 이준석은 반패미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끈해야죠. 난 반패미가 맞다 얘기해야죠. 근데 이준석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 이준석이 이때까지 해왔던 말들과 행동을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보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길래 아무런 경쟁도 없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덜컥 임명을 시켰을까? 황보승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황보승이입니다. 뭔가 대변인을 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는지 이 경력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정과 경쟁을 부르짖던 이준석이 수석 대변인을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이렇게 임명을 했다면 언론인 출신인가? 뭔가 대변인을 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경력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 양력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보면 한나라당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에이펙 여성의제연대 간사,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고문, 새누리당 전국 여성지방의원협회 대표, 새누리당 중앙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자, 여성에 관련된 활동은 엄청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성자가 붙어있는 단체들, 그런 모임들이 이 패밀 확률이 조금 높죠. 그래도 아닐 수도 있으니 좀 더 들여다봤는데 오잉? 남녀 동수 포럼 공동대표? 남녀 동수 포럼?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 숫자를 맞춰야 된다. 이건 꼴패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남녀 동수 포럼의 공동대표를 했어요. 아, 이거는 누가 봐도 패미 활동의 흔적이잖아요. 여기 어디에 대변인을 할 만한 경력이 있습니까? 그런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황보승이를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이준석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황보승이의 지역구는 부산 영도였어요. 영도. 그 전에는 김무성의 지역구였습니다. 김무성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영도가 자리가 비어버렸죠. 자, 이현주가 영도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영도의 당협위원장이었던 곽규택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전략 공천을 할 것이다 라는 설이 돌자 경선을 해라,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곽규택이라는 사람이 발끈했어요. 자, 이 양반이 곽규택입니다. 공정 경선을 외치면서 이 양반도 삭발을 했습니다. 이 삭발까지 하면서 전략 공천 안 된다,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 곽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황보승이가 공천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 김용호였습니다. 자, 김무성의 불출마로 공석이 되어 있는 이 영도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곽규택이냐, 이현주냐, 아니면 이들을 경선을 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김용호는 이 둘을 그냥 다 다른 지역구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황보승이를 그 자리에 공천을 해줍니다. 황보승이는 김영호 의원의 비서 출신이었어요. 그러자 또 당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사천이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이렇게 당내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김영호가 너무나 뜬금없는 황보승이를 영도에 공천을 하자 발끈한 홍준표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홍준표는 김용호가 수양딸 공천, 양아들 공천, 양아치 공천을 한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지자 결국 김용호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공천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황보승이의 공천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결국 황보승이라는 인물은 김무성과 김용호의 합작품으로 딱 점 찍어둔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김무성이 이게 어떤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를 그냥 아무한테나 내주겠습니까? 점지해 놓은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게 황보승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황보승이라는 인물은 김무성과 김용호의 특혜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정과 경쟁을 그렇게 부르짖던 이준석이 김무성과 김용호의 특혜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배지를 단 황보승이를 수석대변인으로 앉힌다. 이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친박계로 알려져 있는 김태흠, 이 양반이 김무성이 전당대회 개입에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들여다봤더니 김태흠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준석은 얼굴 마담이고 이준석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준석은 꼭두각시다 이거죠.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보승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무성 만나고도 딱 잡아댄 이준석, 제가 여기서 심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김무성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돌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무성을 만났느냐? 아니, 만난 적 없어요. 저 만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둘이 만났다는 게 뽀록이 납니다. 김무성을 만나는 게 무슨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김무성하고 만나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게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이준석의 뒤에는 김무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반패미 전사였던 이준석이, 공정과 경쟁을 부르짖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황보승이. 이 사람의 경력에는 대변인을 맡을 만한 그런 경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패미 활동의 흔적은 찾을 수가 있었죠. 반패미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던 이준석이 패미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여자를 굳이 아무런 경쟁 없이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왜일까? 황보승이는 김무성의 지역구였던 영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 공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결국은 공천위원장이었던 김용호가 사퇴까지 하게 되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이 황보승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준석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준석은
꼭두각시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준석이 김무성을 만났다는 얘기가 돌자 이준석은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황보승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조금 유명해졌냐면요. 이 임혜수 과기부 장관, 이 사람 후보자 시절에 김정숙 여사 백으로 과기부 장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하자 근거는 없었다. 그냥 막말하는 사람이죠. 황보승이라는 사람. 수석 대변인의 깜도 아니고 어떠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패미 전사였었던 이준석이 선택할 만한 것은 아예 하나도 없었던 양반이라는 겁니다. 패미 활동으로 의심되는 이력은 잔뜩 있는 사람. 이준석은 반패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준석. 더 황당한 건 패미 때문에 민주당이 싫다, 패미 문제 때문에 문재인이 싫다라고 했었던 인간들. 지금 이 황보승이와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는 착한 패미다 요러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냥 민주당이 싫다고 하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하지, 패미 때문에 라고 해놓고 이준석한테 패미가 묻었는데 이건 왜 착한 패미라고 하냐. 패미는 니들한텐 다 핑계였다는 게 지금 뽀록나고 있잖아. 이럴 때 이준석을 공격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왜 실드를 쳐주고 있냐 이 벌레 같은 놈들아. 이준석의 반패미 전사 이미지는 코스프레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등 뒤에 진짜 상황 정치를 하는 김무성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패미 때문에 문재인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벌레들아, 일베들. 이준석이 이러고 있는데 비판하는 영상 올립니까? 안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이것도 까야죠. 기준이 왜 달라져? 민주당이 하면 저 꼴패미들, 이준석이 하면 착한 패미? 장난하니? 취종일간 패미를 싫어하고 패미를 후드려 패는 건 접니다. 저 패미 싫어해요. 착한 패미, 나쁜 패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변질대 패미는 다 척결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반패미 유튜버들도 영상을 안 만들어. 이걸 비판을 안 해. 그냥 민주당이 싫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좋아요 라고 말하지 그랬어. 형이 진짜 니들이 패미 때문에 민주당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 그냥 국민의힘이 좋아요, 우리는 토착 외구 세력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유, 형도 깜빡 속았어. 자, 오늘은 반패미는 코스프레였거나 아니면 김무성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